대한민국의 등록 차량 대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2,43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대비 차량 대수로 보나 또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로 보나 우린 분명히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10대 주요국이라고 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대한민국. 그러나 거리의 운전 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귀국한 교포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운전이 너무나 무섭다고 말합니다.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의 교통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결코 보여주기 싫은 꼴불견 교통문화.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고 또 그 해결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운전면허 실기시험장입니다. 손에 든 모니터를 보는 심사요원과 함께 한 응시자가 주행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힘들게 통과해 면허를 딴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마침내 도로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얌전하게 운전을 하는 초보 운전 과정이 지난 후 많은 이들의 운전 습관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남을 배려치 않고 자기만 먼저 가려는 경쟁 심리가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운전자도 차를 타지 않을 땐 보행자가 되기 마련인데 그럼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과연 얼마나 생각할까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환한 대낮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그냥 치는 차들.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다른 교차로의 횡단보도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차까지. 시야가 어두운 야간엔 사고가 더합니다만 이렇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은 여전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뭐가 그리들 급한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차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도 좋다는 녹색 횡단보도 신호등. 이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땐 차는 무조건 서야 하고 또 횡단보도 우선권이 차가 아니라 사람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피해 뒷걸음질을 하고 심지어 뛰어서 건너기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 잠깐을 못 견디는데
저도 어쩌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빨리 그런 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3,079명 중에 보행 사망자는 58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차로 주변에서만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지만 운전 문화만은 이렇게 아직 후진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질 때 휠체어나 스쿠터 타고 이동하려고 하면 성질 급한 운전자들의 그 우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지만 이 역시도 지키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길을 건너는데도 차들이 그냥 달려옵니다. 한국의 운전자분들이 성격이 많이 급하신 편이라서 신호등을 건너시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시거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그냥 통과해도 경찰의 단속은 없지만 대법원에선 얼마 전 이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 즉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완전히 끊긴 다음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심해서 우회전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를 멈춰 세워 길 건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꼴불견도 이젠 없어져야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언제나 배려 운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난폭운전, 무법운전, 보복운전 등 남은 생각지 않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습관입니다. 도로에서 이런 광경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고 위험운전에 항의를 하고 또 항의했다고 가하는 이런 무법적인 행동들. 경찰청이 이미 폭력 범죄로 규정한 반인간적인 운전 형태들입니다. 저희 경찰에서 보복운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경우가 진로 변경 시 신호 미조치 등 사소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운전이 생활화된다면 보복 운전이 큰 차이로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이런 끼어들기 등 사소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끼어들기가 힘든 데서 무리하게 끼어들고 또 끼워줘도 될 법한데 끝내 양보를 하지 않아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고 평소에 남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저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하고 들어오면은 깜빡이를 켜셔야지. 근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너한테 미리 사전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 깜빡이를 표시를 해주시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양보를 해줬으니까 감사하다는 비상전멸을 깜빡이를 켜주시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니까 보복운전, 양보해줘도 소용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전멸도 안 하고 우리도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 차량 보세요. 차선 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기 불법으로 차선 이동하는 게 저기 바로 난폭운전이죠. 이 차량도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이럴 때 미안함 표시로 비상점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상점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끼어들고 나서 비상등을 켜지 않는 차와 반대로 이렇게 켜주는 차, 보기에도 분위기가 확 차이가 나죠. 제가 한 20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끼어들기를 당하면 너무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고 그러면 제가 위협도 느끼고 무섭고 뭐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고속으로 가는데 너무 공간도 없는데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서 크러쉬 무의식중에 눌렀는데 브레이크는 섰다 가고 하는데 나도 괜찮은 뒤에는 아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더 놀란다. 이거는 몇 정 충돌이 날 정도인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지. 자기만 먼저 간다 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니까 서로 흐름을 타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타 운전자를 내 가족, 내 친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도로를 공유하는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저도 운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차량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전멸을 하거나 손을 들어서 미안한 표시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 차량도 불쾌감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보복운전도 없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는 빈발합니다. 한 차량의 난폭한 차선 변경이 이렇게 엉뚱한 차에 화재 사고까지 유발합니다. 제 뒤쪽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버스들이 가속차로에서 1차로까지 직접 끼어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한남대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단 한 번에 끼어들기를 하는 버스 한 대 때문에 순조롭게 흐름을 타던 차들이 전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고속버스들의 이런 무단 차선 변경 역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소한 끼어들기 하나라도 상류 쪽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조 원의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6천 여기는 한 고속도로의 입구, 경찰의 끼어들기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여러 대의 차들이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원차서 교통안전계 강기원 경장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14조 5항 및 23조 끼어들기 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 문제시죠? 이렇게 적발된 운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손님 때문에 빈 차 같으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잠시만요. 손님이 급하게 갈 때는 좀 저희들이 조금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인정은 하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강북을 타야 되는데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경황을 못 찾고 지금 그냥 고의로 그런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저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어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기본 질서를 지켜주시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2020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민식이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차들이 오늘도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쿨존에서 많은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는 원인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가 과속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30km 이하라는 법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의 사정은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이동 구역입니다. 스쿨존에선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차들이 단속을 피해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 지역이란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을 태우고 내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들을 차로 통학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문에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주정차 금지라는 법 조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 (202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입니다. 언덕을 내려오던 차 한 대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다른 차와 충돌을 한 후 추락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졌는데 민식이법 이후 최초로 이 법이 적용된 사고였습니다.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운전자에게 가혹한 그 형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그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고 상당히 주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이 더욱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불평하면서 보완을 요구한 법률이지만 그래도 이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집계를 보면 전국의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대폭 감소되고 특히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교통 단속 중입니다. 경찰입니다. 교통 단속 중입니다. 경찰입니다. 우측으로 나와주세요. 경찰입니다. 우측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순찰대 윤광덕 경사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 인원은 6명 이상 타셔야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한 한 차량이 암행순찰차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지는 난폭 운전이나 양체 운전 단속을 통해서 선의의 운전자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한 이유가 법규 위반 사안이 원래 많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암행 순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얌체족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물든가 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면은 사회가 더 안정되고 또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물차가 지정차로 위반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상에서 버스 전용 차선 위반과 갓길 통행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저희 경찰관들이 안 보이더라도 그 교통 법규를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노출을 따라오십시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휴게소 부근입니다. 차선을 불법 변경하는 차량,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붙어서 달리는 고속버스들, 모두 드론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에 잡힙니다. 드론 단속 요원의 무전을 들은 암행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뒤쫓은 지 불과 1, 2분 사이. 그래서부터 우측 갓길로 경찰차를 따라서 이동하십시오. 현장 단속이 갓길에서 즉시 실시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가셨어요. 그리고 60조 1원 지정차로 위반하셨어요. 조금 빨리 가려고 차로를 위반한 트럭 운전자는 드론 단속에 꼼짝없이 적발됐습니다. 지금 왜 위반하신 거예요? 동생 이삿짐 좀 날려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있어갖고 위반하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만 하던 암행 순찰자 단속이 이젠 드론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입장에서 좀 이제 뭐 위협적으로 느낀다던가 좀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종종 생겨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없는 곳에서 난폭 운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찬성합니다.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운전 차량들. 경찰은 드론 전담팀을 전 고속도로로 확대하면서 지상의 암행 순찰자와의 입체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차의 속력이 자동 표시되는 이런 첨단 단속 장비도 암행 순찰차의 단속 능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드론과 암행 순찰차 등 여러 방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준법 안전운전으로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잘 매셨네요. 꼭 매주세요. 들어가시고 문 닫으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고속도로 입구에선 아직도 이렇게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도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